이 승려와 사통을 해서 낳은 바로 그런데 얘는 재혼해서도 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핍니다. 미친 거 아니야? 둘이 죽고 깨어보지 않으면 한 명이 죽는다. 검은 고집을 활로 쏘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정말로 그렇게 해보니까 이 검은 고집 속에서 소지마립간의 가족들을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왕후인 선예 부인은 이벌찬 내숙의 딸입니다. 소지마립간이 한때 모든 국정을 이 장인인 내숙에게 이름했었죠. 이 사람은 딸 둘을 낳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한 명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첫째는 남편인 소지마립간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 보도입니다. 나중에 버풍왕의 왕후가 되죠. 둘째는 여기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소지마립간이 아닌 왕후가 묘심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었습니다. 당시 궁궐에서 불공을 들이던 그런 승려였는데요. 이 승려와 사통을 해서 낳은 바로 오도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예, 여기엔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소지마립간이 재위 10년인 488년에 궁궐에 있는데 까마귀와 쥐가 와서 막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지마립간이 이 까마귀를 뒤따라갔는데 갑자기 까마귀는 사라지고 웬 노인이 편지를 주고 갔죠. 근데 이 겉에는 깨어보면 둘이 죽고 깨어보지 않으면 한 명이 죽는다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씨가 착했던 소지마립간은 그래 둘이 죽는 것보다 하나 죽는 게 낫지 하면서 편지를 뜯어보지 않았는데 옆에 있던 신하 한 사람이 두 사람이라면 일반 백성 한 명은 왕을 말합니다 라고 고하면서 결국 소지마립간은 그 편지를 뜯어보게 됩니다. 거기엔 검은 고집을 활로 쏘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정말로 그렇게 해보니까 이 검은 고집 속에서 왕후와 묘심이 사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가 뭐 하늘 끝까지 오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결국 묘심은 처형됐고 이 설화에는 당시에 이 묘심과 또 이 선예 부인 왕후 모두 처형된 것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설화에 전하는 것과는 달리 이 왕후였던 선예는 처형되지 않고 나중에 이 오도를 낳게 됩니다. 오도는 아버지만 죽은 상태에서 엄마 밑에서 태어나게 된 거죠. 상황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이 바람핀 왕후를 살려둔 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그 딸까지 낳게 하는 겁니다. 당시 신라는 이 정도로 정말 오늘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개방적이었습니다. 사실 왕후가 다른 사람과 사통하는 일은 신라에서 이후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태어난 오도라는 이 아이도 이후 신라 왕실에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이후에 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둘째 부인인 벽화, 아까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만은 신라의 지역 중 하나인 나리군의 섬신공 8호와 그리고 벽아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경국지색이라 할 정도로 미모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500년 9월, 그러니까 소지마립간 말년이었죠. 소지마립간이 나리군에 행차했는데 사실 벽화의 미모가 출중하다는 소문이 궁궐까지 전해지니까 한번 어떤 여잔가 보고 싶어서 간 겁니다. 500년이면은 이미 소지마립간이 모든 것을 지쳐가지고 정사를 다 내팽개쳐둔 때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파로는 왕한테 잘 보이려고 딸인 벽화에게 비단 옷을 입혀 왕에게 바칩니다. 처음엔 소지마립간도 주변의 눈을 의식해 이 여인을 바로 취하진 못했는데요. 그렇게 했다가는 뭐 당연히 왕이 욕먹을 일이죠. 그런데 이후 벽화에게 빠져버린 왕이 몰래 대궐을 빠져나가 벽화를 만나고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 임신까지 시킨 겁니다. 너 이런 천하의 나쁜 놈이 이 양심 없는 놈! 어쨌든 책임을 져야 하니까 백성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바로 벽화를 후비로 들였지만 정작 자신은 2달 만에 죽고 말죠. 자, 이 벽화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그 외국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외국의 젊은 여자가 나이든 재벌이랑 결혼했는데 뭐 1년도 채 못 살고 재벌은 죽고 자기는 그 유산 받아서 엄청 부자 되고 마치 좀 그런 스토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후 이 벽화는 다시 버풍왕의 후비가 됩니다. 재혼한 거죠. 그런데 얘는 재혼해서도 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핍니다. 미친 거 아니야? 비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왕 입장에서 보면 정말 열받죠. 이게 둘 다 죽여도 뭐 할 말 없는 건데 이 왕이 이 비량이란 신하를 너무 아꼈던 나머지 결국 벽화를 비량한테 줘버립니다. 너 가져. 이 벽화는 이렇게 해서 소지마립간부터 남편이 3명이나 되는 겁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말하면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왕실 사람들 결혼관계가 이 모양이다 보니까 뭐 애를 낳아도 누구의 애인지 알 수가 없고 결국 신라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불분명해 결국 모계사회가 됐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표현하긴 그런데 근데 이 벽화 말고도 신라엔 이렇게 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앞서 이 선예 부인이 바람 피워서 나온 그 오도라는 애도 그랬고요. 제가 나중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시간 내서 하려고 합니다. 당시 이웃나라인 고구려 백제에선 있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었죠. 자, 500년 11월 소지마립간이 죽고 22대 지증왕이 즉위합니다. 드디어 왕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도 지금껏 마립간 쓰다가 갑자기 새 왕이 등극하면서 자, 오늘부터 마립간 왕으로 간다. 예,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증왕도 처음에 등극했을 땐 지증 마립간이었다고 그래요. 자, 지증왕 여기 있죠. 앞서 소지마립간과의 관계를 보면 소지마립간 아버지 그리고 자기 어머니였던 조생 부인이 남매입니다. 즉 소지마립간에게는 지증왕이 고종사촌 그리고 반대로 지증왕에겐 이 소지마립간은 외사촌이 되겠죠. 그런데요, 할아버지대로 올라가면 새로운 관계가 나옵니다. 소지마립간의 할아버지 그리고 지증왕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여기 있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형제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두 사람은 육촌 관계가 됩니다. 이게 다 집안에서 혼인 관계를 맺다 보니까 생겨나는 현상인 겁니다. 그리고 박재상이 구해왔던 이 미사은의 흔적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미사은의 딸도 왕비가 되고 또 아들의 아들이 또 왕이 되고 그랬습니다. 지증왕은 등극했을 당시 이미 64세 노인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부군이란 위치에 있으면서 육촌형인 소지마립간의 국정을 도왔고요. 이미 왕위 계승권자로 활동하고 있었죠. 소지마립간한테 아들이 없었으니 왕위 등극은 예정돼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부군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 당시 신라에서 왕자가 없을 때 왕자를 대신해 왕위 계승권자로서 태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위치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지증왕의 업적들을 하나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위 3년인 502년 순장을 금지합니다. 순장이라면 이미 연맹왕국 시절부터 내려온 관습이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왕이나 귀족이 죽었을 때 그 집 노비들이 전부 따라서 죽는 것이었죠. 산채로 생매장당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장당하는 노비의 규모가 당시 이 귀족들 레벨의 척도가 됐는데 이를 드러내기 위해 노비를 순장시키는 풍습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았죠. 굉장히 끔찍하고 잔인한 풍습입니다. 당연히 이 지증왕이 이걸 금지하려고 해도 반발이 엄청났을 겁니다. 어쩌면 자신의 그런 기득권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었으니까요. 아마 이 지증왕이 왕위 교체를 감수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조치였을 겁니다. 즉 자기 자리를 걸고 했을 텐데요. 하지만 이 지증왕 과감히 순장 금지를 밀어붙입니다. 참고로 중국은 우리와 비슷하게 순장을 금지시켰다가 우리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명나라 초 또 청나라 초 이때 이게 부활됩니다. 정말 미개한 애들이죠. 우리는 이미 삼국시대에 이를 금지시킨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문명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주주, 군주들에게 농사를 권장하고 특히 소를 이용한 농사, 즉 우경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킵니다. 이미 우경은 연맹왕국 또 철기시대부터 조금씩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 많은 부잣집 아니면 소를 키우기 힘들었겠죠. 이걸 전국적으로 보급해 농사에 획기적인 변화를 꾀한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전엔 손으로 농사 짓던 거 전국 농가에 경운기 한 대씩 보급하는 거죠.